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잦은 싸움으로 이별을 한 경우에 재회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최악으로 단호한 경우, 그리고 정말 싸움도 최악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상담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가 최악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싸웠을 때 재회 가능성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잦은 싸움으로 이별을 하셨지만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잦은 싸움 이후에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 게 뭐냐면 상대가 너무 단호하다예요. 너무 단호하니까 이렇게 단호한데 재회가 과연 되느냐, 진짜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정말 단호하다고 하면서 내담자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는 반응이 대충 이런 반응이에요. 나는 한 번 이별하면 끝이야. 나는 이별하고 재회를 해본 적이 없어. 나는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난 적이 없어. 내 인생에 재회란 없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신 거죠.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말을 하면 재회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걸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재회가 되기 때문이겠죠? 생각보다 그 단호함의 정도가 재회 가능성이랑은 그다지 연관이 없어요. 물론 다정한 편이 훨씬 재회가 잘 되죠. 하지만 단호한 경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별이라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고 일상을 공유하고 싶으면 굳이 이별을 하자고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대화가 안 통하는 거면, 단순히 지금 좀 뭔가 서운하고 화가 난 것 같으면 그러면 감정이 풀리고 다시 보거나 혹은 대화를 제대로 나눠보면 되는 일인데, 이별을 선택했다는 거는 그걸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싫을 정도로 지쳤고 그걸 하기 싫을 정도로 우리가 더 이상은 대화로 해결되는 사이가 아니라고 상대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상대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잡아달라고 이별 통보를 한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때를 쓰려고 투정 부리려고 이별을 얘기를 한 게 아닌 이상은 사실은 단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호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게 진짜 진심인지 정말 이별을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도 보고 계신 거잖아요. 상대가 단호한데도 이게 재회가 되겠냐, 이걸 궁금해서 보고 계시니까. 단호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재회를 하고 싶다고 매달리셨겠어요. 그쵸? 그래서 상대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달릴 것 같으니까 단호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상 재회를 시켜보고 나면 상대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가 매달릴까봐 그랬다. 너 정을 떼주려고 내가 일부러 모질게 굴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단호한 정도를 가지고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나한테 마음이 남아있는지, 우리가 과연 재회가 될 사이인지 이걸 측정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은 나는 한 번 이별하면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정도의 단호함은 정말 이별을 했으면 대부분 누구나 그 정도는 단호해요. 그리고 그렇게 단호하더라도 재회는 가능하다 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상담사가 본 최악의 단호한 정도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드리자면요. 제가 기억이 나는 최악의 단호한 수준은 이런 수준이었어요. 제 내담자는 아니었고 나라쌤 내담자였는데요. 상대분이 그때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던 거죠. 이별을 한 상황이. 그런데 그분이 병원을 옮겼어요. 찾아올까 봐. 내담자가. 그리고 병원만 옮긴 게 아니라 병원에 계시면서 집도 옮기고 직장도 옮기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 입장에서는 전화를 하고 싶어도 번호가 바뀌었고
카톡을 하고 싶어도 내가 그 계정을 모르고, 그리고 직장에 찾아가려고 해도 이직을 했고, 뭐 이직이 아니라 뭐 그냥 직장만 일단 그만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직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집도 내가 찾아가고 싶어도 집도 옮겼고, 그리고 사실은 집이나 새로 옮긴 직장에 갈 수도 없는 게 아직 아픈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병원에 찾아가려고 해도 병원도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병원이 입원이 아니라 통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직을 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제 사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어쨌든 병원에 계시던 분이셨어요. 내담자 상대분이 아프셔가지고. 근데 그 아픈 와중에 이 모든 걸 하신 거예요. 그 상대분께서 얼마나 찾아오고 매달리는 게 싫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제외를 했어요. 제외가 된 게 이제 제가 봐도 신기하기는 한데, 내담자분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오신 거죠. 상대가 사실 어느 병원에 간 거고, 집을 어디로 옮겼고, 직장을 어디로 옮겼고, 이걸 내담자분이 다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사실 저희가 상대에게 닿을 방법이 없으면은 저희도 가능성이 없다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내담자분께서 이렇게 정보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같이 활용을 해서 풀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까지 단호한 경우에도 제외를 했더라.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내담자분의 정보력이 필요하다라는 건 좀 알려드리고요. 보통은 이 정도까지 단호한 경우는 아닐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저 나는 한 번 이별하면 끝이야 라는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제외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싸움 때문에 이별을 한 경우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그리고 이 싸움이라는 게 정말 최악으로 가면은 되게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하나만 얘기를 해드리면, 특히 이제 싸움이라는 게 그냥 어리신 분들, 뭐 10대, 20대, 뭐 3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싸우는 규모가 막 그렇게 엄청 크지 않으세요. 그냥 말싸움을 하거나 뭐 서로 심하면 폭행 정도 하거나, 물론 폭행도 심한 거지만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싸우시는데, 근데 이제 정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어른분들, 좀 재산 규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싸움도 되게 좀 스케일이 크고 스펙터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고 놀랐던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상대가 내담자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빡쳐서 뭘 했냐면 상대분을 감금을 하고, 그리고 조폭을 불러서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제외를 시켜달라고. 물론 제외하셨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심각한 경우들도 있고 제외를 하셔요. 사실 좀 그렇게 단호하지 않은 게 좋고, 싸움이 이렇게까지 스케일이 크지 않은 게 좋겠죠. 서로 입은 상처나 이런 게 되게 크다는 반증이니까 이렇게 심각하다는 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상대가 이만큼이나 단호하니까 제외가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불안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사례도 제외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잦은 싸움으로 이별을 하면 제외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이들 갖고 계신 생각이, 선생님 저는요 싸우면서 더 돈독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쵸, 두 분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싸움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른 거일 거예요. 사람들마다 당연히 갖고 있는 생각이나 뭐 연애를 하는 스타일, 갈등을 풀어가는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니까, 다른 경험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을 해온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항상 사람이 두 사람 이상 있으면 입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서로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싸우게 되고,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그쵸, 위태로워지면서 이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싸우면서 더 돈독해진다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상대가 안 그렇다고 하면, 상대는 그럼 무슨 생각인 거예요? 싸우면
관계가 악화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싸우면 관계가 악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내가 굳이 싸움을 걸 이유가 있을까요? 그쵸? 이거는 마치 애정의 척도는 연락의 빈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나는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연락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분은 얘는 연락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연락을 잘 안 한다고 해도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네 라고 알아서 해석을 해줄까요? 아니면은 네가 연락을 안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연락이 애정의 척도인데 연락을 안 하는 걸 보면 날 안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후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싸우면서 더 돈독해진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상대가 아니라면 일단은 그걸 존중을 해서 최대한 안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싸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지만 입장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맞는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싸우시면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싸우는 연애라는 거는 그거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연애의 자격이니까 연애에도 정말 자격이 필요하냐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말씀을 드려요. 부모는 자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아이 키우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특히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거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아이를 패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죠. 아이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이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이가 내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굳이 때려야 할까요? 그쵸? 그래서 아이랑 부모가 만약에 그런 관계가 된다면 부모가 아이를 때린다면 물론 아이는 부모한테 의존을 해야 되니까 부모가 때렸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부모 옆에 붙어 있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때린 다음에 사과를 해주면 그냥 알겠다 라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가정폭력을 당해보셨거나 본인이 혹은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지인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아실 거예요. 아이는 절대 잊지 않아요. 본인이 맞은 거를. 연애도 똑같아요. 싸우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를 패면서 키우는 부모랑 똑같은 거거든요. 싸우고 괜찮아 보이겠지? 우리가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데 상대는 안 풀렸을 수 있어요. 계속 기억하고 그 상처를 담아두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상처가 그냥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 하나가 골마서 터져서 이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상처가 계속해서 다른 거랑 연관돼서 쌓이면서 더 커져서 이별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패는 부모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싸움이 얼마나 연애에 안 좋은지 이거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연애를 하면서 싸운다라는 개념은 되게 좋지가 않다. 한편으로 선생님 그런데 싸우지 않으면 결국 쌓일 텐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대화를 정말 잘해야죠. 싸우지 않기 위해서 쌓는 거는 이거는 아이를 눈치 보게 만드는 부모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이랑 부모랑 대화가 되게 잘 돼야 되는 건데 아이를 패면 아이가 부모가 무서우니까 그리고 맞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화만 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숨길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집을 독립을 하고 부모랑 안 보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아이를 눈치 보게 만드는 부모는 아이를 패지 않았을 수 있지만 아이가 할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역시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애라는 거를 가정이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인간관계의 하나거든요, 연애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좀 육아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상대가 내 말을 듣게 만들지, 어떻게 상대가 날 계속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지 이 부분을 육아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가능성일 거고 제가 사실 앞에서 정말 최악의 경우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경우들도 제외가 됐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걸 봐서는 가능성이 없진 않구나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외 가능성 같은 경우에 좀 잦은 싸움이 문제가 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달이 지나서 오셨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실버 타이밍에 걸쳐서 오셨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한 가능성 50% 정도 봐요. 그리고 좀 일주일 내로 오셨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골든타이밍을 지켜서 오셨다고 하면은 좀 싸움이 심각하다, 갈등의 수준이 정말 이 양상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면 50% 정도, 그리고 심각하진 않다 싶으면은 7, 80 정도. 물론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는 저희만의 기준이 있겠죠.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외 가능성을 매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척도는 내담자분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얼마나 상대분에게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줄 수 있는지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180도 바뀌어 보이면서 상대가 사실 믿기진 않지만 믿게 만들어서 제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갈등이 전혀 없었던 상황들보다는 갈등이 있었는데 이걸 말끔하게 바꿔서 상대에게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을 했을 때 제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잦은 싸움을 한 경우에 이별이 제외로 되는 게 그렇게 가능성이 낮진 않아요. 다만 내가 여태 쌓아온 게 있잖아요. 상대가 여태까지 얘는 안 바뀌어 라고 생각해온 게 있을 거고, 그 부분을 내가 기대감으로 바꿔줘야 하는 작업인 거니까 사실 그쵸, 과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현재 잘함으로써 미래를 바꿔야 되는 건데, 과거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잘못을 쌓아놨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건 각오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궁금해하셨던 거, 잦은 싸움을 했을 때 이별을 한다면 제외 가능성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 결론을 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뒤에 안내 부분 나가니까 보시고 진단지 제출, 카톡 연락 해주시면 저희가 좀 찬찬히 봐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